47페이지 1번부터 12강 수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응고 범위 너무 넓거나 성분금속 상호간의 비중차가 큰 상태에서 주저할 때 잘 나타나는 현상은 황편석 때문입니다. 물론 일편석도 있지만은 황편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편석은요, S로 표시를 말합니다. 세그리게이션입니다. 고체 재료에서 조성이 불균일화하는 현상입니다. 합금 용이하여 형에 주입할 목적으로 고체 만들 때 성분원소, 이제 기술용어는 국부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으로 집적하여 한 곳에 모여서 불균일하게 되는 경우와 일단 균일하게 분포된 성분원소가 고체로 된 뒤에 처리 가열로 인해 확산 이동하여 국부적, 부분적으로 모여서 불균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편석이 일어납니다. 자, 3번 순철, 페라이트, 알파철 다 같은 말이죠. 순철, 페라이트, 알파철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인데 용융점 온도는 1539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온도나 퍼센트 같은 거는 너무 한 숫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어떤 책에는 1538도, 37도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이제 실험할 때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기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1539도를 외워야 된다는 것이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여기에 딱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차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도나. 자, 시멘타이트는 우리 금속관 화합물이라고 하고, 분자식은 Fe3C가 되겠습니다. 시멘타이트지요. 자기 변태는 A0로 표시합니다. 210도C입니다. 공석강 A1 변태는 폴라이트가 나타나는 변태인데요. 723도C입니다. 순철 자기 변태 A2 이는 보통 768도C입니다. 순철 동소 변태는 두 가지가 있죠. A3 변태는 910도C이고 A4 변태는 1400도C입니다. 이거는 계속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반복해서 많이 보게 되면은 외우지 않아도 이제 이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동소변태라는 건 뭐냐면 동일 원소에서 상태, 요 결정격자가 변하는 변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동소변태라고 합니다. 동소변태는 위에 두 개가 있죠. 쉽게 말하면은 순철을 우리 상온에서 조직을 관찰하면은 면심 입방 격자입니다. 이게 910도가 되면은 결정 격자 바뀌어요. 자, 순철이 상온에서는 최심 입방 격자 BCC예요. 근데 910도C가 되면 A3를 넘어서 버리면은 면심 입방 격자인 FCC가 돼요. 그래서 이 순철을 또 온도를 쫙 올리면 1400도를 넘어가면 다시 결정 격자가 최심 입방 격자로 바뀝니다. BCC로 바뀝니다. 이때의 이제 동소체는 뭐냐면은 델타 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같은 원소인데 결정 격자가 바뀌는 변태를 우리는 동소 변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인데 영어로는 유택틱인데 공정 요 한자를 잘 살펴보면은요 무엇의 줄임말이냐 하면은 공동정출의 줄임말입니다. 공동정출의 줄임말입니다. 정출이라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액체에서 고체, 순수한 고체는 잘 없습니다. 고용체라고 하는데 고체 또는 고용체가 나타나는 것을 정출이라고 하는데 공정은 두 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정출인데 우리는 줄여서 공정이라고 합니다. 액체 금속이요. 탄소 2%와 탄소 2%일 때
이게, 또 잘못. 왜 이렇게 됐지, 뭐. 탄소 2%가 아닙니다, 이게. 탄소 2%가 아니고요. 요게 4.3%입니다. 탄소 2%가 아니고 4.3%입니다. 죄송합니다. 탄소 4.3%입니다. 여러분 요거 꼭 수정해 주세요. 4.3%와 1130도에서 두 개의 결정이 형성됩니다. 이제 여기는 2%가 맞아요. 탄소 2% 이게 뭐냐면은 감마 고용체입니다. 감마 고용체가 오스테나이트죠. 탄소 2% 감마 고용체와 탄소 6.67% Fe3C의 공정주철 조직인 레데뷰라이트가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액체에서 이 두 개, 감마 고용체하고 Fe3C 두 개가 나타나는데 이거 청상 혼합 조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레데뷰라이트라고 합니다. 액체 상태에서, 액체상이라는 액체 상태죠, 그죠? 액체 상태에서, 액체상에서 고체, 순수한 금속이면 고체라고 하는데 여기는 순수한 금속이 아니에요. 철에 탄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용체라고 해주는 게 좋아요. 고체, 고용체도 고체 상태입니다. 고체, 고용체가 두 개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조직이 레데뷰라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청상으로 나타나는 혼합 조직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라멜라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청상으로 이렇게 혼합 조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라멜라라고 합니다. 자, 정출.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액체에서 고체, 순수한 고체는 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위에서는 뭐 고용체라고 그랬잖아요. 액체에서 고체 또는 고용체가 나타나는 현상을 정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개 액체에서 두 개의 고체, 고체라고도 해주면 이거는 정확하게는 뭐라고 한다고요? 고용체. 두 개의 고체, 고용체가 나타나면 이것은 공정입니다. 그럼 석출은 뭐냐? 고용체에서 고용체가 나타나는 것. 감마 고용체는 고체입니다. 이게 723도 위에는 이게 감마 고용체예요. 고체입니다. 이 고용체 고체에서 또다시 고체가 나타나면 이거는 석출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고용체에서 두 개의 고체가 나타나면 이것은 공석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여기에서는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여기하고 관계없는데 반자성체 금속은 금은구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강자성체는 대표적으로 철, 니켈, 코발트 요게 대표적인데 호이슬러 합금은요. 강자성체는 맞는데 이거는 합금 재료입니다. 합금 재료. 자, 근데 요거는 뭐가 존재하냐면 자기변태점이 존재합니다. 철의 자기변태점은 768도, 니켈은 360도씨, 코발트는 약 1100도씨 정도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서 약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온도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니켈도 어떤 책에서는 358도, 심지어 어떤 책에서는 350도라고도 해놨습니다. 코발트는 그래서 약 1100도씨 정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항상 하나의 온도나 이런 걸 다루고 거기에서 오차가 좀 있어도 그거는 틀린 게 아닙니다. 자, 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7번도 많이 나왔습니다.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등의 철심 재료는 이걸 FeSi를 페로실리콘이라 하기도 하고 규소 강판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 철심용 재료를 여기서 한번 봅시다. 투자율이 높고 맴돌이 전류 등에 의한 자기장 전류 손실이 적어야 합니다. 쉽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라인드 같은 거 할 때 스위치를 ON을 했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돌아가겠죠. 그죠? 제 속도가 나오겠죠. 이 바로 돌아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이건 이제 스위치를 오프를 했습니다. 오프를 했을 때 바로 꺼지면 좋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탄성에서 한참 있다가 꺼지죠. 이거는 여기에 자기장 전류 손실도 있고 그걸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합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합니다. 변압기 철심 재료는 강의 자기 히스테리시스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규소 수 % 첨가한 규소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철 사용할 때 물원철심 및 연철심이라 하기도 하고요. 영구자석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잔류자석 밀도, 보자력이 크고 기계적 정도가 큽니다. 그중 KS강 단조로 제조하며 950도씨에서 윤행하여 사용한다. 철 이외 크롬, 텅스텐, 코발트, 탄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용도는 영구자석, 공구강 등에 쓰입니다. 이 영구자석은 위에 철심용 재료하고 다른데 여러분요 자동차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발화장치 안에 이 영구자석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즉 쉽게 말하면 철심용 재료 같은 건 잔류자기가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잔류자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자력, 항자력도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자동차 시동을 걸 때 그 시동 걸 때 안에 영구자석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잔류자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충격이 가해지면은 잔류자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이제 발화합니다. 휘발유 같으면 저거 발화하겠죠. 그럼 시동이 걸립니다. 이거는 잔류자기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영구자석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철심 재료하고 영구자석강은 분명히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9번 고속도강은 영어로는 하이스피드 스틸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인데 기호로는 SKH입니다. 적합한 표준 성분인 것은 여기서 탄소는 뭐 빼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합금강에도 탄소는 많이 안 들어있지만 철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당연히 FeC, WCrV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빼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C를 넣었는데 SKH 고속도는 이렇게 18% 텅스텐, 4% 크롬, 1% 바나듐 요걸 1841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요걸 1841로 외웠습니다. 1841 이렇게 외워주세요. 1841 600 내지 700도씨 정도까지 경도를 유지합니다. 이게 고속도강은 어떤 강 재료를 회전을 시키면 선반 같은 데 물려서 회전을 시키면서 깎습니다. 깎는데 이게 이제 강을 깎으니까 이 고속도강 바이터도 열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물러지는데 어느 온도까지 괜찮냐면 600, 700도씨까지는 괜찮다. 경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재료 강도를 이론적으로 취급할 때는 응력값으로 하중을 실제 단면적으로 나눌 값으로 산출한다. 이것은 진짜 응력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만능 재료 시험기로 이제 강의 경도를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옛날에 이제 구식 만능 재료 시험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인장 시험에서 인장 강도를 얻고자 하는 재료의 단면적을 미리 잽니다. 하기 전에 미리 재요. 가로 세로 100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 아날로그식 인장 시험기로 쭉 가중을 가면은
단면적이 100인데 2000kg에서 이 인장 강도 시험하는 시험핀이 끊어지더라. 그럼 요거는 단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벌써 100을 재했잖아요. 그죠? 100분의 2000 하면은 20이 됩니다. 20. 이거는 진짜 응력이 아니죠. 깨졌어요. 끊어졌을 때 단면적을 재야 되는데 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칭응력이라 하고요. 진응력은 뭐냐면 요즘 만능 재료 시험기 인스트론이나 이런 고급 만능 재료 시험기는 디지털식은 이제 어떤 재료를 인장강도 시험하고 살 때 그 재료의 면적을 안 잽니다. 바로 이제 그 척에 물려서 하중을 가면 이게 쭉 올라가면서 끊어집니다. 끊어질 때 이미 그 만능 재료 시험기 안에서 그 끊어지는 단면적과 하중을 가지고 이제 응력이 여기서는 강도입니다. 그걸 재입니다. 이걸 우리는 진짜 응력에 대해서 진응력, true str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중을 실제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건 디지털식이라고 보면은 공칭응력은 하중을 원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이거는 그 기계에 물려서 인장시험 하기 전에 미리 단면적을 재어놨습니다. 그 단면적으로 그 재료가 끊어졌을 때의 하중을 눈금으로 보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 공칭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금속 결정 격자 크기 단위는 옹스트롱을 옛날에는 많이 쓰는데 요즘은 나노미터를 많이 씁니다. NM. 자, 1옹스트롱은 10나노미터예요. 단위 격자 크기 1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8제곱센티미터입니다. 얼마나 작으냐 하면은 1억분의 1cm입니다. 실용화 추출 중에 함유되는 탄소 함량은 2.5 내지 한 4.5% 정도입니다. 요것도 약간 뭐 2.3 뭐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2.5 내지 4.5% 요걸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재료에서 100점을 일으키는 주가스, 이거는 딱 재료에 보면 하얀 그 고기 눈깔처럼 생겼고 100점 은점이라고 하는데 화이트 스팟, 이 생기는 주가스는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수소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가 참 요즘 앞으로는 화두가 수소 시대라고 하는데 모든 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수소가 강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100점이나 이런 걸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강할 때는 이것도 제거해 줘야 되고, 산소가 제강할 때는 그 CSI, MMPS를 완전히 필요한 만큼 제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강 안에 산소가 들어가면 수소와 마찬가지로 내부 개재물 같은 게 돼서 이게 쉽게 말하면 강의 품질을 저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소든지 다 좋은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수소가 자동차에 쓴다. 그러면은 그 배기가스가 없고 물만 떨어집니다. 좋은데 이게 아직까지는 수소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제조하는데. 그래서 이게 수소 자동차가 아직까지도 그 보급이 활발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9페이지입니다. 탄소강 표준 조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이거 표준 조직은 많이 나왔습니다. 가 탄소강에 나타나는 조직 비율은 탄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습니다. 탄소강 표준 조직이라는 것은 FEC 상태도에서 페라이트나 펄라이트나 오스테나이트 등이다. 요것도 맞습니다. 탄소강은 표준 조직에 의하여 탄소량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탄소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펄라이트는 탄소가 0.8%입니다. 페라이트는 순천이가 탄소가 0.05% 이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탄소량을, 그러니까 정확한 양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양을. 그래서 요게 아닙니다. 자, 라. 요게 이제 맞는데, 왜냐면은 다와 가를 우리 잘 보세요. 가에는 뭐냐 조직 비율은 탄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탄소강은 표준 조직의 탄소량을 추정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요걸 꼭 좀 알아두세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아공석강 같은 탄소 0.025에서 뭐 0.8이라든지 뭐 이렇게 오스테나이트 같으면은 0에서 2%까지지. 이걸 오스테나이트 어느 부분에서는 얼마고 이렇게 탄소량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게 이제 탄소강에서 표준 조직이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강종에 따라 A3. 아공석강일 때는 요 A3입니다. 아공석강. 그 다음에 과공석강 때는 ACM입니다. A3. ACM보다 30 내지 50도 높은 온도로 강을 가열하여 감마, 오스테나이트 단일상으로 한 후 대기 중 냉각했을 때 나타난 천천히 공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스테나이트 천천히 냉각하면은 펄라이트가 되고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 조직이 페라이트, 폴라이트, 오스테나이트 이런 게. 자, 표준 조직은 또 열 처리로는 지금 여기 위에 요거 열 처리입니다. 이 라가 열 처리가 불림이고 우리말로 불림이고 영어로는 노멀라이징이고 한자로는 일본식 한자입니다. 소자는 열 처리할 때 열을 가한데 열을 가해가지고 이제 표준 조직 준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소준이라고 합니다. 불림, 노멀라이징, 소준 열 처리로 가능합니다. 감마철, 오스테나이트 구역에서 위에서도 라에 설명했습니다. 공냉합니다. 이게 천천히 냉각되는 거예요. 공냉 처리하였습니다. 자, 15번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등의 철심용 재료 조금 전에도 나왔지요. 그죠? 페로실리콘. 요거는 이렇게 알아두시고 변태 초소성 조건과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초소성 금속이 아무리 넣어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완전 그렇게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초소성은 굉장히 잘 늘어나는 겁니다. 재료에 변태가 있어야 되고 감도지수 M의 값이 여기 식으로 나타나는데 0.3 이상입니다. 감도지수 0.3 이상 돼야 됩니다. 0이 틀렸고요. 변태점을 오르내리는 열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가야 되고 변태 진행 중에 작은 하중에도 변태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 합금은요. 살며시 당겨도 물론 손으로 당기라는 게 아닙니다. 100% 이상 늘어나고 금형에 누르면 점토처럼 자유자재로 변형하여 틀처럼 되는 합금을 우리는 변태 초소성 합금이라 한다 하는 거 알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12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